기록 106권 세종 26년 9월 4일 김희호 첫번째 기사 1444년 명종통 9년 이순몽, 이징석, 이계린, 이징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순몽으로 판중초원사를, 이징석으로 지중초원사를, 이계린으로 호조 참판을, 이징옥으로 경상우도 처치사를, 유광으로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를, 이양으로 충청도 수군 도안무 처치사를, 안승직으로 충청도 병마 절제사를, 김유양으로 전라도 병마 절제사를, 박인영으로 전라도 처치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4일 김희호 두번째 기사 외적의 침탈에 대비해 경상도 전라도의 각 고을과 포구에 만반의 경계를 갖출 것을 유시하다. 경상 좌우도 도절제사와 수군 처치사와 전라도 수군 처치사에게 유시하기를 편할 때 위태함을 잊지 않고 환난을 일찍부터 염려하는 것이 나라를 안보하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오래 태평하게 지내와서 군비가 해이해졌는데 크고 작은 변방 장수들이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여 성과 못이 완전하지 못하고 갑옷과 병기가 이롭지 못하며 군함은 수리되지 못하고 병졸은 훈련되지 아니하여 수군이나 육군이나 어떤 자는 남의 이름으로 대신 수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재물을 바치고 몸을 빼기도 하며 관리가 군졸에게 다른 일을 시키기도 하여 방어에 나간 군사들이 대개가 다 용기가 없게 되었으니 만약에 큰일이라도 나게 되면 장차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본도는 외적의 성과 가깝게 있어서 도적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람같이 빠르며 더구나 요사이 외적의 배가 자주 보인다는 소식이 끊이지 아니하니 마땅히 더욱 경비하여 불측한 사변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경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바닷가의 각 고을과 각 포구에 일체의 방비하는 계책을 전심으로 마련하여 혹시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6일 신사 첫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의 이순몽의 관직 제수에 대한 반대상소. 염치는 사대부의 큰 절개입니다. 만일에 큰 절개가 이지러지면 장차 어떻게 천지간에 설 수 있으며 조중위에 참여할 수 있겠나이까. 판중초원사 이순몽은 나라의 건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아먹었는데 그 뇌물의 수량을 계산하면 17관의 많은 양에 이른다 하오니 그 죄가 참으로 크옵니다. 그 일이 발각되기에 이르렀어도 실정을 곧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항거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나 공은 있는 이의 후손이라 해서 특히 관대한 법에 따라서 관직만 파면한 것인데 지금 산직에 둔지 오래지 아니하고 징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못하였는데 갑자기 벼슬을 주시고 또 병권을 주시니 악한 것을 응징하는 뒷사람을 경계하는 도리에 혐의적음이 있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셔서 내리신 명령을 곧 거두시옵소서 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6일 신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의 이순몽의 관직 제수에 대한 반대 상소. 청렴으로 몸을 가짐은 신하의 큰 절조이고 형벌로 악한 것을 징계하면 나라의 떳떳한 법이오라. 염치의 도리가 없게 되면 사유가 펴이지 못하고 상벌이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의 법이 이지러지는 것입니다. 순몽은 본성이 난잡하고 망령되어 귀희됨을 드세고 제멋대로 방자히하여 논이며 바치며 종과 첩들을 안팎에다 널리 두고 교만과 엄난과 호기와 품품함이 그와 더불어 견줄 자가 없사온데 남의 첩을 몰래 간통하다 붙잡히게 되자 머리꼬리를 자르기도 하였고 제 욕심을 방자히 부리다가 부끄러움이 없이 의장 속으로 숨어들기도 하였으며 큰 걸상에 걸어 앉아서 완만하고 불손함이 많았지만은 법조문에 걸릴 때마다 은혜로운 용서를 받아왔습니다. 수차의 거둥 때에 일체의
바라지를 모두 다 전략하여 민폐를 드셨는데 순몽이 거룩하신 뜻을 받들지 아니하여 지난해 온양에서 범법으로 뇌물을 받았고 금년 봄 초수에서도 다량으로 뇌물을 받아 먹었으며 간사한 꾀로 교묘하게 꾸며내어 뇌물을 받은 흔적을 숨기려 하고 성난 눈을 무섭게 부라리며 물어보는 관원을 도리어 모욕하니 그 탐욕에 찬 몰리엄치와 어머나고 무례함이 지극하옵니다. 전하께서 특히 공신의 후회라 하여 다만 관직만 파하셨는데 의당 황공한 마음을 가져 빨리 회개를 힘써야 할 터인데 농장으로 횡행하면서 끊임없이 흥청거리고 조금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사온데 겨우 두어 달을 지나 다시 소중한 직임을 받게 하시니 신등은 거기에 두려워하옵기를 절개를 장려하고 악함을 징계하는 길에 어긋남이 있을까 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명령을 빨리 거두시와 그 행실을 고치게 하시고 부정을 탐하는 불경한 조짐을 막아버리게 하소서 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도 관찰사에게 송골매 사냥을 독려하다. 유시하기를 임금된 사람이 사냥하는 매와 개를 좋아하여 놀이와 사냥질을 탐목하여 즐기면 신화된 자가 마땅히 극력 충간하여 하고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또한 그만둘 따름인데 만일 겉으로는 임금의 명을 받아서 거짓으로 마음을 쓰는 채 하면서 속으로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어찌 신하의 어리라 하겠는가. 내 본디 매사냥을 좋아하지 않고 근년 이래로는 더구나 늙고 병들므로 해서 더욱 관심을 두지 아니함은 경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송골매를 여러 방면으로 손을 써서 급히 드리려 하는 것은 그 진언하는 일이 중대하기도 하려니와 뒷날에 큰 패단이 생길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본도의 사람들이 나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이에 말하기를 금년은 윤달이 있다는 둥 혹은 절후가 아직 덜 춥다는 둥 혹은 시기가 아직 이르다는 둥 또 혹은 잡종매가 많이 오게 된 뒤에 송골매가 따라온다는 둥 이렇게 말로만 핑계하고 마음을 써서 잡아들이지 아니하며 감사나 도질제사나 수령들은 모두 그것을 고지 듣고 송골매 잡기는 아직 늦지 않다고만 하고 있다가 어느덧 봄철이 닥쳐서 송골매가 드물게 되면 그만 어찌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신하된 자가 임금의 명령을 받고서 일을 할 바에는 마땅히 심력을 다해서 도모하여 기필코 성사해내어야 할 것이니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본도에서 송골매를 잡지 못한 자는 1, 2년 만이 아니고 해마다 그러했고 서울에 송골매 한 마리가 있으나 그나마 병들고 있으니 선덕 이래에 진언하는 수요가 해마다 줄게 되어 지난해 와서는 2마리만을 바치었으니 외국으로서 바치는 명을 굳이 거부하고 끝내 바치지 아니한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어쩔 수 없이 바칠진데 어찌 전날에는 10여 마리씩 바치다가 걸년 이래로 잡는 수가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며 조정에서도 뭐라 하겠느냐. 금년에도 만약 잡지 못한다면 진언할 일을 장차 폐지함이 되니 심히 염려되는 것이다. 대저 송골매가 비록 11월 12월 중에라도 간혹 잡히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8월을 비롯하여 9월 10월이 가장 많이 잡을 시기이니 경들은 이 뜻을 알아서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되 조금이라도 그릇됨이 없게 하라. 또 이를 잡는 원호를 설정하여 그들에게 여러 가지 부역을 면제하게 하고 또 상불의 제도를 세워서 감사와 수령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로서 포장하도록 한 것은 매를 많이 잡게 하고자 함이었다. 따라서 원호로 설정된 자는 봄, 여름, 가을 세 때에 아무런 일이 없고 단지 겨울철에 가서 이 일에 나서게 되니 실로 즐거워할 것이고 오히려 쫓겨날까봐 조심할 터인데도 이 제도를 세운 이후로 매를 잡아들이는 수량이 전부 다 줄어든 것은 어쩐 까닭인가. 이는 각고을 수령들이 백성을 구휼하는 일을 잘 실행하지 못하여 부역이 번다 하고 무거워서 매 잡는 원호들이 잡아들일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다시 세법을 고쳐 세우고자 하니 아직 1, 2년 기다려 본 뒤에 실행하려 하니 잡지 못한 까닭을 경히 잘 알아보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초수를 지키는 진성과 송륜을 복호시킬 것을 병조에 전제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초술이 북쪽 산에서 옥을 발견하다. 옥 같은 돌이 있었는데 옥공에게 반해보니 진짜 옥이었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환학 김종서 등이 예천 부근에서 옥돌이 산출됨을 아뢰다. 환학 김종서 이숙치 이승손이 아뢰기를 예천 근처에서도 아름다운 옥돌이 난다 하오니 신등 기쁨을 이길 수 없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이란 물건은 악기에 중요하게 쓰이는 것이다. 이러므로 악기에서 옥을 중요하게 논수라 했고 공자도 말씀하기를 옥은 소리 나는 것이 귀하다 하였으며 이에 그래도 이르기를 좋은 옥에서는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성천과 의지에서 나는 옥은 악기에 적당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곤륜산에서 옥이 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로 흘러왔다. 지금 이 옥이 돌 속에서 나오고 또 소리가 나니 나는 이것이 진짜 옥인가 싶다. 대저 옥의 나는 것이 실로 예악에 관하여 쓰임이 지극히 중요하니 내 실로 깊이 기뻐하노라 하였다. 충청도 관찰사와 청주 목사와 판관들이 모두 와서 할애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이순몽이 자신을 산직에 둘 것을 상서하다. 판중추원사 이순몽이 상서하기를 신은 무식한 군인으로서 사리를 잘 모르고 세밀한 행동에 조심하지 못하와 두 번이나 죄의 그물에 걸려 거의 면하지 못하게 되었더니 성상께서 신의 유직함을 가련하게 여기시어 특히 관대한 법에 쫓아서 육신과 뼈를 죽으면서 살피시기 여러 번이오니 신이 비록 목석일지라도 어찌 감격하옴을 모르겠나이까. 이제 또 특히 넓은 사하늘에 입사오니 거룩하신 은혜가 그지없나이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는 몸이 부서지도록 제 힘껏 일하고 싶사오나 신이 나이 늙고 눈이 어두워 실로 쓸모가 없는 데다 새롭만 시끄럽게 하오면 놀람이 지극하와 몸둘 땅이 없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거룩하신 자유로 불쌍히 여기시어 신을 산직에 버려두시어 여생을 마치게 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7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년에 대한 제문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타고난 천승이 곧고 밝으며 몸가지는 행실이 바르고 깍듯한지라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서 물망이 날로 빛나고 여러 번 사원부에 들어가 명성이 더욱 높았도다. 승경원에서 발탁되어 말을 드리고 내는데 자상하고 분명하였으며 형조와 이조에서 장관도 되었고 버금자리에도 있었는데 처사하기를 공정하게 하였으니 누가 감히 딴 말을 할 것인가. 군부의 책임자로서 기밀을 오래 맡아서 국가의 군사 행정에 조치가 빠짐이 없었고 말을 기르는 정상에까지 또한 계획 있게 잘 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소중히 여겨 믿고 의지함이 더욱더 돋아왔다.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의원을 보내 약을 주고서 행여나 쉬익 회복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배필될까 하였더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여서 문득 죽기에 이르렀는고. 말이 이에 이르며 참으로 슬픈 뿐이로다. 이에 예관을 보내 한 잔 술을 베푸노니 홀령이 있거든 험량을 할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7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오승에 대한 제문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천승이 온화하고 선량하며 몸가짐이 단정하고 깍듯하였고 일찍이 과거에 뽑혀 좋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도다. 사원부에 있을 때는 풍도와 절개가 넘넘하였고 승정원에 들어서는 임금을 깨우침이 간절하였도다. 지위는 헌부를 거느렸고 덕화는 외방에 미치었도다. 간대마다 명성이 있었으니 참으로 좋은 보필이라. 높은 자리에 올려두고 더욱 힘입고 의지하면서 다행히 오래도록 함께 늙어 고락을 같이 할까 바랐더니 어찌 불행하게도 덧없이 멀리 가는고. 고인을 생각하니 아프고 슬프도다. 이에 예관에 명하여 한 잔의 술을 베푸노니 홀령이 알미 있거든 험량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유권 세종 26년 9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송골매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을 병조에 정지하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에는 송골매가 드물게 나오니 지금부터 사설을 잡아 올리는 사람에게는 다른 예의에 의하여 상을 주게 하고 매 잡는 기계는 전부 정지해 버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유권 세종 26년 9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고기 잡는 외인을 살해한 최원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최원이 공로를 나타내려고 고기잡이하는 외인을 잡아 죽였으니 청하건대 네이버에서 목을 베어 외인들에게 널리 보이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유권 세종 26년 9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에게 제방을 쌓는 일에 힘쓸 것을 유시하다. 둑을 쌓고 물을 대는 일은 이익이 심히 많은 것인데 각 고을 수령들은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토지에서 나는 소출이 적어서 흉년에 대비하는 방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지방을 순시할 때 심력을 다하여 찾아다니며 묻고 시기에 맞추어 제방을 하여 물대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아울러 그 전과 그 후에 물된 분량의 많고 적음을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유권 세종 26년 9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한길도 도절제사 김효승이 소로가무의 거취에 대해 아뢰다. 김효승이 치게 하기를 엎드려 내려주신 그를 배웠고 가만히 생각하오니 소로가무가 그 부모와 더불어 의리를 사모하고 기화하여 범차를 따라가지 않았으므로 국가에서 그의 성심을 가상히 여겨 특히 높은 벼슬을 두고 겸하여 관인까지 주었으며 또 우리나라 여자에게 장가들게 하며 가무가 이르기를 국가에서 오랑캐를 어린애 보호하듯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더니 근래에는 제처와 더불어 성 밖에 나가 살지 못함을 항상 불만스럽게 여기다가 아비와 아들이 잇따라 병으로 죽고 80 노무가 있으며 가무가 거처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살면서 아비와 아들의 장사를 치르고 겸하여 병든 어미를 부양하고자 하옵는데 지금 만약 제 뜻과 같이 해주지 아니하면 저들이 필시 우리가 저를 의심하는 줄 알고 분을 머금고 배은할 터이니 이것은 우리가 먼저 의심을 보이는 것이 되어서 비록 여러 가지로 잘 달래어도 저들이 끝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이 듣자오니 우리 태조 때에 오돌이 동허주가 서울에서 수기하면서 우리나라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하옵는데 제 고장에 데리고 가서 지금도 함께 동양북에서 산다 하옵니다. 아들이 셋인데 맏아들은 모질이고 다음은 유두이고 다음은 송구로라고 하며 모두 혹은 벼슬을 주셨다 하오니 가무의 성밖의 집도 회령 음성에서 겨우 13리밖에 안 되므로 저들의 정상을 잘 보고 듣고 하였을 것입니다. 신의 뜻으로는 지금 그들을 불러서 편히 살게 할 때를 당하여 이 어허주의 예에 의함이 좋겠사온데 가무의 아비 초상과 제사를 치를 동안은 우선 그의 청하는 것을 들어주시되 어루만져주는 뜻을 넓혀주시면 저들이 아무리 인두껍을 쓴 짐승과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어찌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회령절제사를 시켜서 가무를 이르기를 나라의 은혜가 깊고 무거우니 너가 마땅히 저를 데리고 성내의 집에 오가면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하고 또 위문하는 핑계로 사람을 자주 보내서 그 정세를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또 채찰사 황보인도 아뢰기를 신이 보으니 소로가무의 아들 둘이 그 아비 죽은 뒤에 계속해서 죽고 저도 또한 병으로 누워있어 그 정상이 하도 안타깝고 손쓸 기에도 너무 촉박하옵기에 신이 미처 위에 아뢰지 못하고 곧 그에게 저를 데리고 성 밖에 나가서 비손이라도 하고 곧 돌아오도록 하여 제 자작으로 그냥 시행하였사오니 엎드려 대제하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유권 세종 26년 9월 11일 병술은 세 번째 기사. 한필도 도관찰사 정갑선의 송골매 사냥의 폐단에 대한 상수.
송골매를 잡는 데 대한 상벌하는 법에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잡아들이는 감고와 매잡이꾼에게는 혹배를 주기도 하고 혹배스를 주기도 하였으나 그 일에 게으른 자는 을의 벌포를 받아들이며 수령이 이 일에 마음을 써서 고찰하여 2마리 이상을 잡은 자에게 옷을 주어 포장하고 또 힘쓰지 아니한 실증이 거듭 나타난 자에게는 속죄없이 처벌하게 되어 있어서 권장함과 징계함의 분명하고 정확함이 더 말할 것이 없사오나 왕년의 실적을 상고하면 송골매를 포획한 수가 많으면 8, 8, 9마리, 아주 많을 때는 16, 7마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송골매는 신기하고 준수한 희귀한 새로서 성질이 꼿꼿하면서 먹이를 탐내므로 오기만 하면 반드시 잡히고 그냥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내 각 고을에는 매잡이꾼이 합계 400호인데 1년에 송골매 400마리가 와서 보일 리는 만무하니 송골매가 어떻게 사람의 뜻에 맞춰 1년 중에 22고을에 골고루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송골매가 오진에 와서 오진의 매잡이꾼들이 다 잡아버린다면 북어 이남의 각 고을 매잡이꾼들은 아무리 심력을 다한들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을의 벌포를 받아들인다는 것도 실정과 사리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잡이꾼은 모두 재산이 충실하고 장정이 많은 자를 가려서 그 일을 맡기고 모든 부역을 면제해주면 좋겠으나 재산이 충실하고 장정이 많은 호는 적으니 부득이 비난하고 외로운 자가 많이 뽑히는데 장정이 많은 자들은 호수가 장정을 거느리고서 번을 짜서 기계를 지키게 하지만은 비난하고 외로운 자는 높은 산이나 넓은 들판에서 추위와 바람과 눈보라에도 싸늘한 토막 속에서 꼬박이 구멍을 내다보고만 있으니 그 고통의 부역보다 갑절이나 되고 그러고도 잡지 못하였을 때는 또 벌포 5필씩을 바치게 되니 부잣집은 쉬운 일이겠으나 가난하고 외로운 집어든 혹, 가재와 농토를 팔아가지고 배를 사서 바치게 되므로 어떤 때에는 그 고을의 수령이 독촉에 받기에 감당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수량을 헛숫자로 버려 감사에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매잡이꾼의 가호가 이것을 피하려고 도망에 떠나가는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또 본도에는 본디 무명의 생산지가 아니었고 양자 많은 집도 전혀 없었어 무명으로 옷 입는 자도 극히 드물게 있고 삼배를 입사온데 오진은 더욱 심하옵니다. 오진에 달리 자포도 없어 매잡이꾼도 다 정군으로 삼고 있으나 적을 방어하는 일이 긴급할 때는 자병만 면제하고 방의 중대한 일은 면제하지 못하는데 벌포까지 다 받아들이기는 오진 인민에게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기를 매덫을 지키고 있지 아니하면 송골매가 아무리 많이 와서 모인다 해도 잡을 도리가 없으니 기계 지키는 것을 점검할 때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 번에 벌포 1필씩을 받기로 하면 저들도 안 지킨 벌로 바치는 것임을 자인하여 비록 10필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벌을 달게 받고 아무런 원망을 할 수 없을 것이오며 또 상주는 법이 이미 서 있으니 감사가 마음을 써서 고찰하면 비록 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지라도 해이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 망령되게 성법을 의논하는 것이오나 패단을 알고 있음이 이러하옵기로 감히 입을 다물고 잠잡고 있을 수가 없사와 거룩하신 총명을 번거롭게 하오니 높으신 재량이 계시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야인 동 어허리의 죽음을 애도하다. 한길도도 관찰상 정갑순에게 유시하기를 죽은 도만호 동 어허리는 오랫동안 성내에 살면서 범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성을 바쳐 힘을 써서 끝내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 아들 소록하모도 아비의 뜻을 잘 이었어
순하게 복종하여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여 내가 이를 가상히 여겨 어허리에게 도마노를 주고 소로가물을 발탁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인장도 주어서 추장이 되게 하였으니 이들 부자는 다른 야인들과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어허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에 진실로 가엾은 일이니 특히 예관을 보내어 제사하고 부의도 보내주노니 경은 알아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갑손에게 송골매 사냥을 배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다. 정갑손에게 또 유시하기를 국가에서 이미 매잡이꾼을 두고 또 벌포 받는 법을 정한 것은 이것이 송골매를 잡지 못한다고 벌 주는 것이 아니다. 매잡이꾼은 1년 중 세철의 부역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비록 성 쌓는 중대한 일에도 부역에 나가지 않다가 겨울철에 이르러서 오직 매 잡는 한 가지 일만 하는데 마침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면 일반 국민으로서 그들만이 부역을 면하게 되어 대체에 어긋나기 때문에 몸이 있으면 이란 의무가 있게 된 예로부터의 제도에 의하여 벌포받는 법을 설정한 것이다. 당나라 유자후가 보사 자스레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영천 땅에 이상한 뱀이 나는데 그것에 부딪히면 푸나무도 다 죽고 그것이 물면 사람도 막을 자가 없는데 태희가 왕명으로 그 뱀을 약으로 쓰려고 잡아들이게 하여 1년에 2마리씩 바치게 하고 그것을 잡는 자는 세납 바치는 것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장씨라는 자가 그 이권을 전업으로 3대를 내리하여 할아비가 그 일에 죽고 아비도 그 일에 죽고 그 뒤를 이어 그 일을 하기를 12년이 되었는데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었다. 어떤 이가 묻기를 그전대로 너희 부역을 다시 하고 너희 납세를 다시 하는 것이 어떠냐? 고 하니 장씨가 크게 걱정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불행은 나의 부역을 다시 하는 불행과 같이 심하지는 아니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 이 뱀 잡는 일은 죽고 살기가 메인 일인데도 3대를 계속하여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부역을 면제받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 매 잡는 일은 도구로 인하여 물려 죽는 피해도 없고 부역을 면제받는 이익이 있는 데다가 또한 포상하는 법까지 있으니 처음 이 법을 설정할 때는 사람마다 매 잡기를 즐거워하고 오히려 쫓겨날까 두려워하여 잡히는 송골매가 반드시 전보다 갑절되리라 생각했는데 이 법을 세운 뒤로는 그 잡히는 수요가 전보다 갑절되지 못한 뿐 아니라 도리어 전날보다 줄어드니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이 일을 싫어하여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게으르고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우선 3년쯤 기다려서 다시 새 법을 세워보려는 의사를 앞서 경에게 유시한 바 있었는데 이제 경이 폐단을 진술한 걸 보니 무식한 매잡이꾼들이 1년에 3철의 부역은 법에 따라 면제되어도 오히려 매잡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인가? 법이 비록 써 있어도 수령들이 다 받들어 시행하지 못하고 보통 부역과 여러 가지 공납을 부담시켜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도피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인가? 또 내 그 까닭을 잘 알 수 없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하며 또 장차 어떻게 하면 패단이 없이 많이 잡을 수 있겠는가? 도내의 매잡이꾼을 전부 혁파하여 본디 하던 부역으로 도로 정하고 감사 수령들이 마음껏 계획하여서 도내의 민호들로 하여금 각기 힘 담는 대로 기계를 많이 설치하여 많이 잡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어떨까? 또 경이 아뢰기를 송골매는 와서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잡힌다 하였는데 이 말은 두도 인민들이 전에도 하던 말이며 종래의 감사 수령들도 거의 다 들었어 믿는 말이다. 송골매가 성질이 곱고 마음이 커서 사람이 보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과연 나타나기만 하면 반드시 잡힌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이 잘 주의하지 아니하면 보아도 안 보이는 때가 많을 것이니 1년 중 송골매 오는 것을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볼 수 있을까 모를 일이며 또는 보기만 하면 빠짐없이 다 잡을까도 모를 일이다. 와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잡지 못하는 일이 필시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무릇 신하된 자가 임금의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니 폐해 없이 많이 잡을 방법을 경이 잘 연구해내고 또한 그것으로 평화도 관찰사에게 유시해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각 지역에서 살인과 강도질을 한 자들을 차명과 교수형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 영변의 죄수인 해심과 충청도 연변의 죄수 황을부와 함길도 용진의 죄수 심진, 박성기, 박의숭 등은 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이고 전옥사에 갇힌 김식, 김록, 백종과 경기도 음죽 죄수 귀생, 이생 등은 다 인가에서 강도질을 하였으며 경상도 안읍 죄수 막내는 살인한 자이니 이들은 다 처참의 유례에 해당되었고 경기도 상령 죄수 승윤의 이와 강원도 횡성죄수 조기 등은 사람을 찔러 죽였으니 교수의 유례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다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2일 정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상우도의 방패와 건장은 별난이 없을 때는 징집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경상우도 도질제사가 올린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하번인 별시위와 당번인 건장 등은 갑사의 예에 의하여 다 본도의 영과 진에 군적을 두고 있으니 만약 외변이 있게 되면 곧 소집하여 적에 대응함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사오나 방패와 건장은 다 제 손으로 농사를 짓는 자들이 오니 크게 닥쳐오는 도변을 제외하고는 징집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2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지역에서 도망자가 속출한 것에 대해 황보인이 행승을 쌓은 연후에 처치하도록 건의하다. 앞서 언하리가 상언하기를 안변 이북과 단천 이남의 인민들은 서울로 떠나간 자가 많고 귀화한 야인들이 변두리 고을들로 도망쳐 이사간 자가 잇따라 끊어지지 아니하니 이들을 다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기를 청하옵니다 하므로 조정에서 인원하기를 서울에 와 있는 자들은 한승부로 하여금 조사하여 돌려보내게 하고 변두리 고을로 도망간 자들은 도질제사의 종사관을 시켜서 수색하여 돌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때 와서 도제차사 황보인이 아뢰기를 본도는 여러 해 흉년이 없다가 금년에는 좀 풍년이 되었사오나 마땅히 잔물을 일체 제쳐놓고 환자와 납세를 전력해 거둬들여서 불시의 일에 대비함이 좋겠나이다. 지금 만약 야인들의 쇠한만을 독촉해서 시키면 동류, 부치, 야인들이 서로 뜬말만 떠들 뿐 아니라 문초할 때 연루되어 걸리는 자가 필시 푸스리 속으로 숨어 다니다가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는 일이 많게 될 것이니 더욱 염려되오며 또 지금 머물러 사는 오두리에도 생업에 안착한 지가 오래지 않고 또 여러 종족의 야인들이 서로 잇따라 우리나라에 기여하려 하는 이때에 있어서 이렇게 소란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행성 쌓는 일을 다 마치고 길목 막는 설비를 튼튼히 해놓은 연후에 처치하여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2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판서 박신에 대한 제문.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자질이 관우한 데다가 경제의 도략이 있었고 일찍이 혈량과에 급지하여 좋은 벼슬에 빨리 올랐다. 태족께 지우를 받아 유학에서 지략을 붙였고 논사의 직에 앉게 되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서 충성을 다하였다. 태종을 섬김에 이르러서는 돌아보고 생각함이 더욱 두터워 승정원에 발탁되어 출납을 맡아보았고 사무부에서 기강을 잡으니 백관이 엄습기 떨쳤다. 도백으로 교화를 펴서 여러 고을이 변화하였고 두 번이나 병판이 되어 군정을 완비하였다. 여러 번 전형의 직책을 맡아서 인재를 쓰고 버림에 어김이 없었고 정부에 들어오게 되어 언청이 우악하더니 앞서 귀양살이를 하고서 서울에 돌아왔는데 어찌 가벼운 병으로 급하게 연결할 줄을 뜻하였겠는가. 옛날의 덕을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슬프도다. 이에 예관을 보내어 한 잔 술을 드리노니 홀령이 이를 알거든 험량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판중초원사 이명덕에 대한 제문.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천성이 간직하고 풍교와 도의에 높았도다. 제주는 경륜에 넉넉하였고 지식은 전적에 해박하였도다. 일찍이 높은 과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문이 날로 드러났고 사관원과 사원부에서 논사에 격양하였다. 태종께 뜻이 맞아 승정원에 발탁되며 말을 출납함에 분명하였고 임금을 깨우침이 간절하였다. 내가 조국을 이어받아 이르러 도움과 유익함이 넓고 많았다. 병조의 장관으로 오래 있으면서 기율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며 여러 번 지방 정사를 다스리며 백성들은 감당의 노래를 불렀도다. 명나라에 사절로 갔을 때는 가는 곳마다 직사를 잘 보았다. 기로로서의 공덕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이에 애틋한 정례를 표하여 약소한 재물을 베푸노니 홀령이 어둡지 않거든 바라건대 험량할지어다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에게 복량할 사람이 없는 온양인 문을경에게 쌀 3섬을 줄 것을 유시하다. 온양사람 전 중랑장 문을경은 나이 80이 넘었으나 복량할 사람이 없다 하니 쌀 3섬을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초수리, 감국, 이인방 등 3사람에게 면포를 각각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승손이 환가를 연기할 것을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오는 10월 초까지 더 머무르시다가 환가하옵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9월 1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외매도에서 일어난 적변을 보고하다. 고성혈련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번 9월 초 1일에 외매도의 동쪽과 서쪽 두 곳에 불이 크게 일어났사온데 이 섬은 사람이 도무지 살지 않는 곳이오니 그것은 외인이 놓은 불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각 포구와 각 고을에 이첩하여 모든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처를 극진히 하여 적변에 응하게 하였나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9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등이 술과 생선을 올렸으나 신하에게 나누어 주다. 충청도 관찰사 김조와 도사 박건순이 와서 배웠고 술과 생선을 받들어 올리니 호종한 신하에게 나눠주고 김조와 박건순에게 각각 옷 한 벌씩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9월 2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제사를 모실 헌관의 품계를 고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무릇 제사를 모실 때에 정일품 종일품과 정이품 종이품과 정삼품으로 헌관을 삼는 것이 많은데 각품 관원이 혹 병환이 나거나 혹 상사의 복제로 인하여 제사에 나갈 헌관을 정밀히 가리지 못하여서 정성으로 공경하는 뜻에 어기게 되는 일이 있으므로 이품품관으로 할 곳에는 다 통정대부와 당상관으로 할 것을 이미 앞서 법으로 정하였으니 정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상관께서 몸소 모시는 제사를 제외하고는 전이 정일품 헌관에게는 종일품으로 종일품 헌관에는 정이품으로 정이품 헌관에는 종이품으로 종이품 헌관에는 정삼품으로 정삼품 헌관에는 종삼품으로 모두 고쳐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9월 21일 병수 첫 번째 기사. 청주 목사와 판관에게 옷을 하사하다. 박효환과 판관 김양에게 옷 한 벌씩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9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황궁 중에 관찰사 김조와 도사 박건순이 하직 인사를 올리고 돌아가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3일 무술 첫번째 기사 축산에 마중 나온 경기 도관찰사 허후와 도사 윤면에게 옷을 하사하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3일 무술 두번째 기사 노인들에게 옷을 하사하다. 노인 전신과 조사충에게 옷 한 벌씩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4일 기해 첫번째 기사 눈보라가 심하여 관찰사 허우 등에게 사람과 마소를 구호하게 하다. 바람과 눈이 섞여 몰아치니 임금이 사람과 마소가 얼어 죽을까 염려하여 관찰사 허후, 도사, 윤면, 죽산현감, 송중손, 찰방, 이백견 등에게 명하여 구호하여 주게 하였다. 저녁 때에 양지현 앞들에서 머물렀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5일 경자 첫번째 기사 광주목사 하길과 판관 김유가 낙생역에 마중 나오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5일 경자 두번째 기사 내관에게 정승공주와 해령군 이지의 묘세에 취재하게 하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5일 경자 세번째 기사 내일을 보내 병중에 있는 왕비의 어머니를 진찰하게 하다. 내이 노중례를 보내었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6일 신축 첫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다. 동궁이 헌능의 별제를 대행하고 쓰릉자리를 살펴보았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6일 신축 두번째 기사 왕비가 어머니를 문병하다. 문병하고 돌아왔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8일 개묘 첫번째 기사 해가 양쪽에 기고리하다. 세종시로 106권 세종 26년 9월 28일 개묘 두번째 기사 군기부정 권준의 재향에 관한 일과 별군의 폐단에 등에 관한 상수. 군기부정 권준이 상언하기를 신이 학식이 천박하고 지식이 자라서 뒷걸만한 도움도 바치지 못하오나 감히 좁은 소견으로 한두 가지 조건을 아뢰오니 거룩하신 재량을 바라옵니다. 1. 개성부의 낭청들은 목청전, 재릉, 후릉 등의 세 곳 재향을 맡아보는데 그 전무를 출합할 때는 비록 형장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하나 그러나 여느 때는 옥사를 분장하여 처결하기를 형조에서와 다름이 없이 하니 옥사를 처결하는 관리로서 재향의 전무를 관장하면 형사관원은 재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재향에 쓰는 침장이나 도염 등의 일 같은 것도 오히려 관할을 나누어 그 일만을 전이하여 보는데 더구나 재향 같은 큰일에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옵니다. 지금부터는 봉상관 한 사람으로 역시 관할을 갈라주어서 전물 출납과 제사를 보살피는 일을 전위하여 맡도록 하고 만약 명일일 때에 세 곳의 재향을 동시에 거행할 경우에는 이조에서 분봉상 분전농의 관원과 개성부의 교수관으로서 임시로 나누어 시키게 하고 만일 사고가 있게 되면 개성부의 의학 교유와 같은 전연 형사 일에 관여하지 않은 이로 정하여도 좋을 것이었고 유수가 제사 받드는 것도 부당한 일이오니 따로 대신을 보내는 것이 매우 좋겠사온데 만일 따로 대신을 보내게 되면 왕래에 접대하는 스그럼이 없지 않다 하겠으나 한번 내왕에 향 받든 시종한 사람과 사조 직치게 한 사람이면 될 것이니 그다지 큰 패는 아니옵니다. 다만 능실을 수리하는 것과 노건을 고쳐나는 일들은 전과 같이 개성부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1. 재릉의 비각은 자리가 낮고 축축하여서 덥고 비올 때는 땅이 불어 빗물이 새고 섬돌 밑으로 물이 솟아오르며 또 빗석 위로 목재와 기와를 많이 쌓아 커다란 집을 짓고 꼭대기에다 큰 돌을 올려놓았는데 그때의 미관으로는 그럴듯하였지만 만약 여름에 비올 때나 겨울에 얼어붙을 때에 쭈줄도 하나라도 까딱 기울게 되면 그 무너질 형세가 어찌 천근 무게에 눌린 새 알에 비할 뿐이겠습니까?
장래의 폐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인강에 있는 보현원의 길가에 조그만 비석이 있었는데 그 고을 수령이 나라 명령을 받들어 비각 한 간을 지었던 것이 연전에 무너져서 비석이 눌려 부서져서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기었으니 이것이 그런 징험입니다. 여러 능실의 비각을 다 철거해버리고 주위에 담을 둘러싸고 평상시에 자물쇠를 채워서 연구하게 되도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이 개성부 내에 옛날 대천관이 문묘 서쪽에 있었는데 허물어져서 세월이 이미 오래되고 거기 있던 성수 미목을 성균관의 석전주고 옆에다 옮겨두었는데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함부로 놓여져서 무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초제도 드리지 않는 신주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니 참으로 미안하옵니다. 관하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함이 어떨까 하옵니다. 1. 별군은 본시 화포를 연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온데 본래의 나라가 오래 태평하여 위급한 일이 없어서 건축이나 수리 같은 일에 대개가 부역으로 나가게 되어 연습할 겨를이 별로 없으며 또 그 본인이 번드는 날이 되면 연습에 나가기를 꺼리어서 모두 저마다 대리를 세워서 폐단이 막심함으로 일찍이 교지를 내려서 잡문은 제치고 본업을 전공하게 하였으나 무식한 무리들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전날의 습관에 따라 혹 아들이나 아우로 대신 보내기도 하고 혹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그곳 수령들도 점거를 하지 않고 올려보내니 법을 세운 본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만일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장차 무엇에 쓸 것입니까? 지금부터는 본 고을 관하에서 반드시 본인 인가를 점거하여 보내게 하되 본 감령에서도 대신 세운 것을 받지 말고 병조에서도 때로 검찰하여서 만일 어긴 자가 있으면 본인과 안팎 관리들을 모두 다 논죄하고 받아먹은 돈을 관에 몰수하게 하면 어떨까 하옵니다. 1. 별군을 16패로 나눠서 매월 4패씩 번들게 하여 수령이 친히 점거하여 올려보내도록 이미 법이 세워져 있는데 각 고을 수령이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진성을 보내고 본인이 오지 아니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명단과 본인이 다 오지 아니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명단은 없고 사람만 온 것도 있어서 점거와 사찰이 부실하고 당번으로 온 수가 얼마 되지 못하며 오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공문을 내어 독촉하여도 그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여 공연히 종이와 먹만 허비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도의 감사하고 각 고을 수령이 인접해 사는 별군들의 패의 칭호와 이름과 연령으로 병적을 작성하여 비치한 후 매월 나온 자와 안 나온 자를 감사에게 보내는 명확한 문서로 빙고하게 하고 항상 고찰하게 함이 어떨까 하옵니다. 1. 군중은 국가의 큰일이고 화포는 병기 중에 크게 쓰이는 것이니 국가에서 이미 군기감을 두어 치고 다스림을 나누어 맡게 하고 또 제조를 두어 항상 상고하여 살피기를 힘쓰게 하였으니 군정의 시설이 엄하기도 하고 화포의 갖춤이 정밀하기도 하오나 그러나 상시로 연습할 때에 몸통이 큰 화포에 화약이 많이 허비됨을 염려해서 어떤 때는 해포가 지나도록 연습을 하지 아니하니 진실로 두기만 하고 손보지 아니하면 기계의 짜임새가 반드시 견고하고 날카롭지 못하며 사용하는 기술도 혹시 잊어버리기 쉬워서 뒷날에 폐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기상의 큰일이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사오니 봄, 가을의 무예, 도시에 하는 예의에 의하여 정부와 육조와 삼군의 도직무와 군기감의 제조가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가지 화포의 기계를 검열해 보고 혹 전도 발사 시험을 하여 보든지 혹 한두 가지씩 그때마다 적당히 시험하든지 하여 시행할 것으로 영구히 항식을 삼게 한다면 군기감에서 시험 날짜를 몰랐던 모든 기계가 그때그때 닫고 매만지게 될 것이며 관리들도 더욱 부지런해지고 기계도 더욱 정밀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침장은 김치 만드는 곳이고 도염은 염색을 맡아 하는 곳이며 진성은 장정의 명부이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1일 병호 첫번째 기사 일식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인순부 윤 박연이 아래다. 여제 귀신이 아이 낳다가 난산으로 죽은 귀신은 들어있지 않으니 청하건대 거기에 첨가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렸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2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어머니를 문병하다. 이때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함으로 자주 가서 문병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황색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누른빛깔을 쓰지 못하게 금하는 것을 엄하게 해야 하겠다. 고려 때에 누른 일산을 썼던 참난한 버릇이 이내 고쳐지지 않은데 우리 태조 태종 때에 혹은 누른 비단 요를 쓰기도 하였으나 그 뒤로 점차 고쳐졌고 다만 의장에 황색기가 있으나 그 깃발은 여러가지 빛깔이 섞여 있으니 그대로 괜찮을런지 혹은 그 밭은 이미 누른 빛깔이어서 참남하니 다른 빛깔로 바꿔야 할런지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보고인, 문음, 혜택자, 낙점자의 채용에 대해 의논할 것을 이조에 전지하다. 지금부터는 보고인과 문음으로 임관할 사람은 시임인가 산관인가를 구별하여 아래고 비록 이미 낙점을 받은 자일지라도 주의할 때에는 쓸 수 있는가의 여부를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보고인은 학식 기능이 있는 특지로 채용할 사람을 말한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3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주하 승지 강석 등에게 수릉자리를 살펴보게 하다. 풍수학 제주와 더불어 수릉자리를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이조 참판 민신을 하정사로 북경에 보내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안평대군과 임영대군에게 수릉틀을 살펴보게 하다. 헌능에 나아갔다가 수릉틀을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문무백관이 초수리에서 옥이 산출된 것을 전문을 올려 할애하다. 영의정 황희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전문을 올려 초수리에서 옥이 난 것을 할애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하늘의 운행이 광망함에 당하니 운수가 선극으로 돌아오고 땅의 보배가 기이함을 나타내니 경사가 요도에 뻗치옵니다. 모두들 보고 들음에 있어서 누려서 뛰고 춤추지 아니하오리까. 거기 생각하오니 주나라는 종과 벽으로 상스를 삼았었고 노나라는 여와 번으로 보배를 여겼나이다. 이는 다 천지의 정기이오니 곧 제왕의 상징입니다. 더구나 이제 주필 한 곳에서 이와 같은 세상에 드문 보배가 났습니다. 바탕은 맑고 빛남을 지니었으니 엄양의 조화를 나타내었고 색채는 희고 푸름을 갖추었으니 태평의 기상을 보이옵니다. 기쁨은 전국에 넘치었고 사적은 역사에 빛나리이다. 우러러 생각하오니 이루신 공은 천지 조화에 참여하시고 행하신 길은 세상의 경륜에 합치합니다. 여러가지 업적이 모두 다 갖추어 3대의 지극한 다스림을 표시었고 아름다운 징조가 여러 번 나타나서 사령의 아름다운 상세에 조화됩니다. 더구나 경사스러운 선물에 이르렀음을 당하였사오니 마땅히 성축하는 노래가 일어남을 보겠나이다. 신등은 외람이 못생긴 인품으로서 다행히 융승한 때를 만났습니다. 검정의 원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비록 엄양성리의 중임에 부끄러우나 옥잔으로 헌수하여 비록 올리는 정승을 갑절로 드리나이다 하였는데 임금이 할애를 받지 아니하고 예조에 명하여 각도에 할애하지 말도록 율시하게 하였다. 선극은 북도의 추기를 말하고 주필은 임금의 수레가 머물러 있음이며 사령은 용, 봉, 거북, 기린을 말한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효자에게는 벼슬을 제수할 때 특혜를 줄 것을 이조에 전지하다. 지금부터는 효자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 백신이면 종구품으로 제수하고 원래 벼슬이 있는 자이면 한 계급을 올려주도록 하여 한관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조궤당에 나 앉아 백관의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이선에게 직첩을 주게 하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윤계동, 신인손, 안승선, 이맹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계동으로 숭덕대부를 삼고 신인손으로 형조판사를, 안승선으로 지중추원사를, 이맹진으로 판한승부사를, 이선으로 동지돈영부사를, 유효통으로 예문관제학을, 김을현으로 행첨지중추원사를, 한창으로 사언장령을, 이사순으로 광주목사를, 하결로 여흥도호부사를 삼았다. 하결은 좌찬성 하연의 아우로서 위인이 용렬하고 나이 늙었는데 광주는 지역이 넓고 사무가 많으며 또 이 고을이 큰 길가에 위치하였으므로 사객들이 연락 부절로 찾아들어서 결이 그 소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수령을 광주 관내에 짓게 하고 하연이 제주가 되어 그 일을 관장하게 되었는데 여흥수 이사순이 풍수학을 조금 알고 있고 또 여흥은 고을이 부유하고 사무가 간편하므로 연이 자기 아우 결을 영으로 옮겨주고자 하여 핑계말로 수령은 큰일인데 사순이 풍수학을 잘하니 마땅히 광주 목사를 옮겨서 항상 오감에서 능자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서 드디어 위아래서 사순과 바꿔서 임명하게 한 것이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나 홍서가 장령 한창을 징계할 것과 이선조회의 관직 제수를 취소할 것을 아뢰다. 나홍서가 아뢰기를 장령 한창은 3등현 현감으로 있을 때 평양 기생을 간통하였고 뒤에 평양 소윤이 되었어도 또 그 기생을 사통하였으니 관리가 창규와 동숙하고 법률상 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가는 여러 사람의 과실을 규찰하는 직책인데 만약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겠습니까? 또 이스는 경기감사로 있을 때에 천총을 속이었으며 대신에 채통에 어긋나오니 마땅히 철저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인데 견책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벼슬을 임명해 주셨고 조회로 관습도감 제조를 삼으셨는데 해가 앞서 인정 시각이 지난 뒤에 마음대로 성문 안에 들어온 일로 사직을 당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조가 되었으니 이래서는 징계의 의의가 없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회의 일은 내 장차 내 말대로 하겠고 이스는 나의 일가부치인지라 내 듣기에 가난하고 곤군하다기에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서 벼슬길에 복귀시켜 녹이라도 받아 먹게 한 것이고 또 돈영부사라는 벼슬이 권세 있는 요직도 아니니 무엇이 불가하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병조 정랑 이예선이 법에 어긋나는 사람을 처벌하여 죄를 주다. 앞서 사정 김석재를 청안현에 보내어 벽곡을 살펴보고서 장차 공법을 정하려 하였었는데 석재가 가서 어떤 일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 병조 정랑 이예손을 보내어 신문하게 하였더니 예손이 법에 맞지 않게 처벌하여 그 죄가 장 100에 도형 3년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라도에서 미국을 실은 배 30여 척이 침몰되다. 성공감 정안지를 보내어 검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106권 세종 26년 10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도둑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도둑이 많이 다닌다고 하니 이것은 내가 백성을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들이 살 곳을 잃은 때문이니 내 심히 부끄럽게 여기노라. 지난번 경등이 도적을 줄이는 방법을 의논할 때 삼범한 절도는 은사의 전이라도 상관할 것 없이 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수나라 역사를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참외 한 개를 도둑질했는데 사형에 처하였다 했고 또 옛날에 물러넘을 형벌하면은 나라에서 무거운 법을 썼으니 도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거운 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명료로 명나라 고 황제가 옛날 제도를 참작하여 만세에 통용할 수 있게 만든 법이고 또 당률 소위는 성당 때에 제정한 것으로서 극히 자상하고 분명한데 이 두 법전에는 은사전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없으니 어찌 가볍게 법조문을 고쳐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법조문에 은사 후의 삼범에 대한 말도 없은즉 가만히 생각하건대 법조문의 본의가 본디부터 은사를 실시함에 전후는 상관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자상히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저 형벌이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형벌을 실행하는 것도 또한 부득이한 일인지라. 우리나라에서 형벌을 실행하면 일체 법조문에 의해서 하는데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도 오히려 마음으로 참아 못하겠거든 하물며 법조문을 고쳐가면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무거운 형벌로 징계하는 것은 마땅히 의논한 일이다. 요전에 정년이 형조 판사가 되었을 때 아뢰기를 만일 은사전을 상관하지 않고 법대로 하면 사형될 자가 꽤 많을 것입니다 하기에 나도 그 말을 깊이 시인하였다. 또 병진 정사년 사이에 사형될 자가 많았는데 그때 승지 허후가 형조 일을 맡아보면서 항상 이 일에 마음을 깊이 쓰고 나도 또한 유의를 하여서 살아난 사람이 매우 많았다 하였다. 우참찬 권제가 아뢰기를 신의 농장이 금천현에 있사온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한 20여호가 되었는데 도둑놈이 마을 사람이 소를 도둑질해 감으로 2-3년 안에 농우가 거의 없게 되었다 합니다. 신이 또 들으니 충청도 충주에는 어떤 집에 부부만이 살고 있는데 밤에 도둑놈이 소를 도둑질해 가는 것을 그 집에 살고서 그 놈한테 피해당할까봐 무섭고 또 뒷날의 후환도 염려가 되어 그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한 간화에 고소하지도 못하였다 합니다. 도둑놈들의 포악하게 횡행함이 이렇게 극심하온데 만약 일찍이 잡돌이 하지 아니하면 그 조짐의 결과가 매우 두렵습니다. 대저 고려 때에 전라 충청 경상 3도의 도둑이 심히 성해서 마침내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소탕한 적도 있었고 또 관악노군이란 떼도둑들은 지금까지 늙은이들이 전하는 말이온데 신이 전에 듣기에도 다만 죄인이나 화책 따위가 도둑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은 천민이나 장사치들이 다 도둑이 되어서 저것을 훔쳐서 여기에 팔고 여기서 훔쳐서 저기에 팔아 그 동아리가 중에 퍼져 있고 국초 이래로 여러 번 은사량을 베풀어 주니 도둑들은 은사가 있는 것을 예측하고 더욱 도둑질을 자행하오니 성상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뜻으로 진시로 참아 못할 이유리오나 신들이 생각하기는 마땅히 일찍 잡돌이해서 더욱 번지지 못하게 해야 하겠사오니 만약 일찍이 잡돌이하지 아니하면 후에 막급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뒷날의 일을 미리 생각하여 무거운 법칙을 경솔하게 쓸 수는 없다 하였다. 예조판서 김종서가 아뢰기를 신이 듣자오니 죽은 경성부사 김후의 처가 토산에 쌓았는데 밤에 떼도둑 40여 명이 말을 타고 갑자기 와서 포위하고 칼을 뽑아든 놈 몽둥이 가진 놈들이 김후의 처척과 노비들을 협박하여 재산을 다 빼앗고 계집종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따위의 일이 매우 많사오며 반드시 장차 끝내 후환이 되겠사오니 언사전에 상관할 것 없이 법대로 처단하게 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7월에 언사를 반포할 때에 정부에서 아뢰기를 언사문에 절도외라는 글귀를 쓰시옵소서라고 하기에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다만 그때도 일이 총망 중에 생겼던 것이고 또 천변이 엄중하였음을 두려워해서 끝내 그것을 빼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러나 은사라는 것은 임금된 사람이 전날의 죄악을 탕감해 씻어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 사소한 물건을 훔쳐간 자까지 모조리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권제가 또 아뢰기를 은사문도 절도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니 신의의
신의 의사로는 그렇게 하면 도적이 차차 줄어들 것입니다 하고 우부승지 박이창이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지난번에 도둑놈들이 조정에서 은사 전을 상관하지 않고 삼범은 다 사형에 처하기로 의논한 것을 듣고서 약간 스스로 잠잠하더니 요사이 다시 성해진다 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도둑이 비록 이런 말을 들었다 해도 그 효과가 아마 이렇게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형조 참판 황치신이 아뢰기를 지금 갇혀있는 도둑놈 하나가 한 달 동안에 말 3필과 소 2마리를 도둑질하여 죽였다 하오니 이것으로 미뤄보면 민간의 말과 소가 장차 거의 없어질까 매우 염려됩니다. 도둑놈은 비록 발꿈치를 베어 버려도 뒤에 또 도둑질을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은사를 받고 저녁에 또 도둑질해서 조금도 징계하여 고치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발꿈치를 베인 자도 과연 또 계속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꿈치 베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 극복으로 쫓아냈다는 말이 있으니 옛날에는 죄가 무거운 자는 먼 지방으로 쫓아내었던 것이다. 지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에게도 장물을 계산하여 장물의 많고 적음으로써 죄의 경중을 정해서 장 100과 유 3천리까지 함이 어떠한가 하니 권제가 또 아뢰기를 비록 3천리 밖으로 기양 보낸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도망쳐 돌아와서 전처럼 도둑질할 것이니 먼 곳에 보내봐도 도둑이 적어지는 데는 유익이 없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도망에 돌아온다 해도 그 왕래하는 동안에 역시 이미 고생과 고난을 겪은 것이 된다 하니 권제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땅으로는 가장 먼 것이 함경도 평안도 두 도의 국경이었는데 국경은 오랑캐 지역과 연접이 되어 있고 오랑캐들이 다 불량한 무리이니 거기에 가서 살게 하는 것은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 하고 호주판서 정분도 아뢰기를 오랑캐 땅과는 강 하나 사이였어 만약 강을 건너가서 오랑캐에게 붙여버리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는 사방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 제주로 그냥 보냄이 어떠할까 한즉 분이 대답하기를 제주는 말이 제주는 말이 많이 나는 곳으로 우리나라 좋은 말은 다 거기서 납니다. 만약 도둑들이 여기 모여 살게 되면 소와 말을 도둑질하여 죽일 것인지 그것도 불가합니다. 하고 대사원이 이경기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가죽신 신는 자가 드물어서 요사이 사람들이 다 가죽신을 신기 때문에 가죽값이 사뭇 솟아 올라가며 소와 말을 도둑질하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득이하여 가죽을 쓰면 실로 말릴 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 도둑에게 경면하는 법을 생각해보니 가난한 백성이 어쩌다 한번 도둑질하였다가 경면을 당하면 자기 자치를 어디에 용납할 수가 없어서 더욱 가난하고 공하게 될 것이므로 내 심히 안타까워서 이 법을 정지하고자 하는데 어떠할까 하니 권제가 대답하기를 도둑이 반드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모두 호화롭고 부유하고 억세고 욕망한 자들이니 조금도 안타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부는 아뢰기를 신의 집 앞에 부자가 있는데 그일에 형주에 걸려 그가 그 자산을 압수하게 됐는데 신의 집 하인들이 가서 먼저 도둑질을 할 때 쓰는 기구와 기계가 이루 셀 수가 없더라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도둑 없애는 방책을 다시 생각하려니와 경들도 의정부 및 육주와 함께 충분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정분에게 이르기를 배로 곡식 실어나르는 일을 항상 걱정하되 아직껏 요령을 얻지 못하였는데 전번에 평안도에 곡식을 나를 때 내가 매우 어렵게 여겼으나 기민을 진율할 일이 급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하게 하였더니 그만 복선이 되었고 이번 윤덕콩이 싣고 간 것은 10월 상순이었는데 복선에 실패는 없었다. 그러나 혹 복선들은 때가 있는 것은 사람 기술이 잘못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느매 분이 대답하기를 복선된 상황을 아직 다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그 상장 것을 알지 못하오나 신도 가만히 생각해 본즉
무릇 파선하는 것이 큰 바다 가운데 같으면 실로 사람의 재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대개 포구에 닿아서 실패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이 사람 기술의 잘못에 있사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배로 나르는 데에 관한 일은 경히 다 보살펴 맡아서 조치하라 하였다. 경면은 죄인의 낯에 자제합니다.